네, 안녕하세요. 에, 코로나19 사태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서 5월 13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찌됐든 다 준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뭘로 통해서 받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걸 좀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도 혹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지만은 한번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또 신청 방법, 기간, 사용하는 기간, 또 뭘로 받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언론 보도에 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급되는 액수지 않습니까? 액수는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으로 정해졌죠. 5인 가족은 사실 조금 서운하시죠. 네, 100만 원까지니까는. 그래서 2인 가구, 1인 가구가 4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중앙일보가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중앙일보의 자료를 좀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도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해서 Q&A 방법으로 풀어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아시고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네네네. 우선은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죠.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 금업을 지원액 해서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 3인 가구, 4인 가구 도표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전 국민에게 가구원 수준별 준다는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 확인을. 네. 요거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해서 5월 4일부터, 그러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KR,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재난지원금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를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집에 지금 가구원 수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를 두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이 떨어져서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세대로 돼 있는지 우리 아래 들어와 있는지 또 다른 집에 들어가 있는지 뭐 동거인으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 분들은 뭐 볼 거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부부가 뭐 하나는 한 분은 세종시에 살고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주나? 네, 요겁니다. 첫 지급 대상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인데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기초생활보장법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또 하나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죄송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이분들은 대략
이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그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270만 가구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270만 가구. 이 270만 가구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로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이 그냥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예.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분이 대략 270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긴급 지원 가구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우선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급 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카드로 받으시겠다는 분은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그러니까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몰릴까봐 온라인 신청할 때도 우리 마스크 할 때처럼 6자 끝나는 거기 주민등록 그 뭐죠? 생년월일이 그런 사람은 월요일, 7은 화요일 이렇게 요일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나오네요.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6인 사람, 또 화요일에는 27로 끝나는 사람 나오죠? 네, 수요일에는 38로 끝나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지난번 마스크 때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죠. 또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현장 신청은 안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네, 합니다. 네. 현장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의 금고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역 금고은행은 뭐냐면요. 대전 사람들은 하나은행, 대전에 하나은행이 대전시 금고은행이거든요. 그리고 농협은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금고은행이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인가 뭐 있죠.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그 자치단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거를 금고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서도 종이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요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민센터나 은행에 지역은행, 지역금고은행에 가서 만약에 이 재난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은, 네, 여기 있네. 또 카드로 받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네.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카드를 보통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사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여기 안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1인 가구는 40만 원이죠. 포인터를 넣어주는 방법이라서 그 포인트를 쓰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충전해 주는 방식인데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은 소지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CT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까는 신청할 때 감안하래. CT카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CT은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충전금은 뭐 사용 지역과 업종, 사용 기한 등이 좀 이렇게 대략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대전 사람이 서울 가서 쓰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대전 지금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사람은 대전에서 써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 받은 것은. 그 다음에 업종,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가면은 안 됩니다. 예, 백화점 안 되고 소위 말하면은 룸사롱 같은데 유흥주점도 안 됩니다. 당연히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니까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또는 뭐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용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장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사용 제한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맞죠? 예. 그리고 사용 기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좀 지역별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대요. 모바일로. 휴대폰에다가도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거구만요. 네. 뭐 조금씩 다르네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운영하는 데는 그걸로 주기도 하고, 그걸 아직 운영하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역에 보면은 이 종이로 된 그 뭐죠? 상품권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다가 넣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는 중복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요. 광역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전, 서울, 경기도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구청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경기도 같은 데는 뭐 의정부시라든지 수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청 들어가셔야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Q&A를 정리해 놨죠. 요거를 말고 동아일보도 정리를 좀 잘 해놔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이해가 되는 건 빨리 넘어가고 어려운 것만 하겠죠.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이건 다 배웠죠. 1인 가구가 40, 2인 가구가 60, 3인 가구가 80, 4인 가구가 100만 원입니다. 5인 이상 가구도 100만 원입니다. 요거 섭섭하지만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연금을 받는 그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그냥 쭉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나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신청하는가? 네, 정리하는 겁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사람은 1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그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되는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 경우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자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다가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는 거죠. 네. 이 포인트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포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카드 실적 포인트와 지원금 포인트가 같이 있다면 지원금 포인트부터 먼저 잠깐만. 그 카드 안에 먼저 이 돈이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포인트가 들어오면은 이 먼저 포인트부터 먼저 쓰게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구만요. 네, 만약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을 때, 이거 상품권을 받고 싶을 때는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아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광역시 홈페이지입니다. 네, 거기나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지자체 주거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품권을 받고 싶을 때는 18일부터 여기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최장 3개월간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최장 3개월간. 그러니까 막 너무 서두르실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원금으로 공과금이나 월세를 낼 수 있나요? 네, 현금으로 지급받는 270만 가구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카드 포인트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결국은 소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다만 백화점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된다는 거죠. 은행 창구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몰리면 줄을 서야 할 텐데 걱정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오브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서 신청받는다는 거 아시죠? 끝자리가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날, 2와 7이면 화요일날, 3과 8은 수요일날, 4와 9는 목요일날, 5와 0은 금요일날 이렇게 된다는 거.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요? 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잘 볼까요? 4인 가구인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그럼 중앙정부 재난기금은 얼마를 받나요? 네.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총 40만 원을 받았다면은 중앙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인 20만 원을 빼고 80만 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의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먼저 지방자치 부담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만큼은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부자니까 그런지 미리 많이 줬네요. 40만 원씩을 다 줬구나. 네. 그리고 여기 좀 달리 성남시는 10%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하면은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야, 성남시는 더 부자네요. 더 부자야. 성남시는 100만 원에다가 4인 가족이면은 거기다가 10%를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1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여기 있죠. 성남시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을 더 받아서 90만 원 받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먼저 40만 원을 받았잖아요. 경기도한테서.
그러니까 경기도한테서 받아셨으니까는. 네. 요것도 알아두면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남편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가구 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재가 있다면은 결국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서 주소를 두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고 아이가 하나 있어서 아내와 아이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에서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받으면 42니까 60, 또 100만 원. 3명인데도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긴 있네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이 남편 직장 그 피부양자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한 가구라고 보는 겁니다. 3인 가구로 보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네, 요즘 기부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에 별도로 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한 걸로 간주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게 돼갖고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신청할 때 저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기부가 되는 거고 받은 다음에 나 기부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해도 기부한 걸로 치는 겁니다. 네. 기부를 하면은 15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도와주네요. 네. 또 이런 거 재난기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요?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부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나요? 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서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서 사용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있나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서 임의 기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무조건 귀속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정리됐죠. 좀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또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이제 아시겠죠? 우리 전 국민이 2171만 가구네요. 2171만 가구 중에서 270만 가구, 아까 기초생활 받으신 분 있죠?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10%가 조금 넘는구만요. 그분들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4일부터 나머지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지급 규모 있고 지급 수단, 아까 했던 체크카드, 충전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택할 수 있다는 거. 네, 조회는 5월 4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 하고 신청 기간은 대부분이 5월 11일부터입니다. 카드로 받으실 분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네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세대주가 움직여서 오프라인에서 그 카드 회사한테 은행 가서 신청하려면 5월 18일부터.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받겠다 하시는 분은 5월 18일부터. 그 다음에 오프라인, 동사무소 가서
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5월 18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신청. 그런데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뭐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고령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계시는 곳은 여기 나오죠. 장애인들 이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을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접수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호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나 갈질 못하니까 와달라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온다는 거죠. 네.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예. 만약에 뭔가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빠졌어.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6월 20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사용 범위,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신용카드, 이런 거, 지역사랑 선불카드, 신용카드는 그 광역자치단, 대전이면 대전시 안에서 써야 된다는 거, 충남도면 충남도 안에서 써야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서. 여기 와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업종 제한은 아시다시피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 네. 카드를 잃어버렸다. 카드 충전 받았는데 이것도 재발급을 받으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31일까지 5월달이니까는 68, 3개월 동안입니다. 이거 딴 신경 쓰시다가 못 쓰면은 훌떡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뭐 여기는 지금 8월 30일까지 권고한다고 하는데 뭐 법적으로는 또 복잡한가 봅니다. 그 카드를 받았는데 뭐 3개월 뒤에 안 쓰면 안 된다 죽이나 뭐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다만 3개월 안에는 써야 된다라는 거. 네. 다음 달 5월 11일부터 신청 받는다는 것, 8월 31일까지 써야 된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되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헷갈리고 하면 은행 갈 것도 없어요. 그건 젊은 애들이 있는데 은행 가고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복잡했나요? 네, 좀 길었죠? 근데 좀 길어도 혹시 좀 반복을 일부러 한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리실까봐 한번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줄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기회에 뭐 전 국민 다 준다고 하니까는 뭐 굳이 안 받을 게 또 뭐 있습니까? 뭐 좀 부자이신 분은 기부하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기부를 뭐 꼭 하실 거면은 우리 오구TV에 후원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구독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요. 멤버십 가입을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해도 된다니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